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실적과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쇼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열리게 되죠. CES라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언급을 해드리기 전에 시장을 잠깐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전체적인 시장은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 및 일본 증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탄탄대로 선상에 놓여 있는 우호적인 지수 강세장, 상당히 훌륭한 거의 퍼펙트에 가까운 골디락스장이다 라고 할 만큼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그런 흐름에 충분히 동참하지 못한 채 지수도 그렇고요. 시장 판도도 다소 현재 흔들리는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장 흐름에서 이탈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내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우상향 방향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신흥국 시장의 대표 주자로서 우리 시장도 충분히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계속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건데요. 문제는 판도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선진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코스닥 시장 또는 현재 바이오 섹터가 그 간극을 좀 메꿔주는 그런 모습.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다소 지나칠 정도로 현재 그들이 급등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의식했는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반 제약, 통신, 유통 및 식음료 등등 다수의 종목들이 비교적 폭넓게 그러한 맥을 이어받는 일종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 판단, 그 초점을 맞추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같은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오늘 시장을 보면 그동안 급등을 했던 셀트리온이 약간 조정을 좀 받는 기색을 보이는 반면에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신라젠 같은 경우에 장중 호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탄력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시장 판도 측면에서 한번 읽어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삼성전자 실적부터 언급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세웅 전문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66조 원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23.7% 양호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영업이익인데 15조 1천억. 작년 동기 대비 63.8%.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죠. 문제는 시장에서 현재 예상했던 컨센서스에 비해서 좀 약했다는 건데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봤던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수준은 좀 낮췄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 때문에. 그래도 15조 9천억 정도는 될 것이다. 평균 그런 정도로 봤던 건데요. 거기 약 8천억 정도 모자른 퍼센티지로 봤을 때 5% 내지 거의 6%에 가까운 정도의 격차를 보이면서 현재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현재 지금 매물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3분기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고치였었죠. 23.4%였던 건데요. 4분기 영업이익률은 업하게 나빴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2.8%로 3분기에 비해서 다소 좀 처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이 됐을 것이다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범주 내에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9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1150원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올라왔다 치더라도 1067원, 적어도 90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5% 이상 원화가 절상이 됐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큰
반도체 부분도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설명이 됐지만 계절적인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연마 특히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역사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이에 들어서 공로자에 대한 특별 상여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지급됐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을 어느 정도 갉아먹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 치고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하는 거고요. 한 가지 시장에서 우려하는 또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 정점론과 관련돼서 중국이 반도체 굵기라 해서 현재 쫓아오고 있고요. 또 현재 반도체 가격 인하 압박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또 미국은 반독점 내지 특허 침해 조사까지 벌인다고 해서 사방팔방으로 전방위로 삼성전자를 압박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과 관련된 기술 격차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낸드가 덜 벌어져 있어서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은 대부분 낸드 쪽입니다. 디램 쪽은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중국의 반도체 기업 간의 기술 격차는 거의 10년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미국의 반독점 내지 특허 침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통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문제 때문에 상황이 나빠질 개연성은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 12월 달에 발표된 실적 내용인데요. 9월 달부터 11월 달입니다. 한때 우리 4분기 약간 좀 다르죠.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11%나 상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결과가 나와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그 이후로 나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 것을 보면 환율의 영향이 컸고 또 반도체 정점론이 지금 당장 현재 이들 반도체 실적에 큰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탄탄한 수요가 또 매우 빠른 속도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과 또 현재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해서 적어도 디램만큼은 적정 수준에서 그 공급량이 매년 20 내지 21% 정도로 약간은 의도적으로 통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가 가격이 가파르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최근까지의 고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게 되는 세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참여 기업은 무려 4천여 개나 된다고 하죠. 주제는 스마트 시티의 미래입니다. 그와 관련된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IoT, 사물 인터넷이죠. 또 5G, 또 AD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이 주요 기술로 촉망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순수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기차의 대결 구도, 이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AI 스피커가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죠. 상당히 뜨겁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업체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알렉사 그리고 구글의 어시스턴스가 격돌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 특히 테마주가 필요한 상황일 때 더욱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될 소지가 높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 종목 중에서도 보면 통신주들이 5G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온 것도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 3사, SK텔레콤, LG플러스, KT 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네이버, 카카오, 최근 삼성 SDS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꼭 현재 CS와 관련돼서 보지 않아도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이들을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